if not과 unless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 if not이라고 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다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if라는 게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if가 붙은 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잘 모르고 있는 추측이냐,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의 반대인 가정이냐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if라고 하는 건 추측이건 가정이건 다 쓰일 수 있지만 unless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경우에는 안 씁니다. 바로 가정에 안 쓴다는 얘기죠. 즉 unless라고 하는 건 잘 모르고 있는 추측에만 쓴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문과 함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조건문이니까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추측이란 말이겠죠. 이때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f not은 다 쓸 수 있고 unless는 요 경우에만 가능하죠. 예문과 함께 살펴봅니다. You can't buy the car if you don't save your money. 자, 이 문장에서 if절 묶어보면 만약 네가 네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모으지 않는다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앞으로 모을 수도 있고 모으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조건 아닙니까? 이때는 if 대신에 Unless you save your money. 지금처럼 unless 쓴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쉽죠? If he isn't in a good mood, he may not want to go with us. 자, 이 문장 마찬가지겠죠. if절 묶어본다면 만약 그가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는 우리와 함께 가는 걸 원치 않을지 몰라요. 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압니까?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의 추측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뭘로? Unless in a good mood. 이렇게 unless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는 곧잘 생략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을 경우에 그렇겠죠. 나중에 접속사 파트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가능성 있는 조건문, 즉 모르는 상태의 추측이었다면 이번에 가능성이 없는 가정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의 뭐라고요? 반대라고 했죠. 반대. 이때는 뭐가 안 됩니까? 바로 unless가 안 쓰인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예문과 함께 살펴보죠. I would forgive you if you were not my son, but I want you to be strong. 자,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이제 will을 쓰면 뭡니까? 용서하겠다는 얘기인데 would를 썼으니까 용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만약 뭐라면? 묶어볼까요? 만약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이건 바뀔 가능성이 없죠. 이미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이미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이라고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쓰였죠. 말이 재밌죠?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용서할 텐데 난 용서할 수가 없다. 굉장히 엄한 아버지인가 보네요. 목소리가 남자였죠? 하지만 나는 네가 강해지길 원한단다 라고 해서 이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아빠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군요. 자, 이때 말입니다. 지금처럼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면이라고 해서 이 가능성이 없는 가정일 때는요. Unless you are my son. 이렇게 unless로 표현하지 X.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f you hadn't helped me yesterday, I would have lost my job. 자, 이 문장 마찬가지. 일단 어제 일어난 일이네요. 어제 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직업을 잃었을 거야. 이 문장인데 Unless you helped me yesterday. 실제 도와준 거죠. 도와줬던 사실의 반대니까 지금처럼 unless X.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일단 지우고. 자,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로 감정에 관한 조건인데요. 이 감정에 관한 조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불확실한 겁니다. 추측임에도 불구하고 이 unless를 쓰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예문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I'll be very happy if you don't smoke anymore. 자, 이때 나는 굉장히 기쁠 거야, 굉장히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이 나오고 있죠. 뭐 한다면 행복할 겁니까? 바로 네가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는다면 행복한 거죠. 행복이란 감정에 대한 조건이 이거란 말이야. 이때 말입니다. 사실 네가 더 이상 담배를 필지 안 필지는 아직 불확실한 거죠. 즉 불확실한 건 unless가 가능하다고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감정에 대한 조건일 때는 Unless you smoke anymore. 지금처럼 unless를 쓰지 X. 않는다는 겁니다. 좀 조심하셔야겠죠? If he doesn't keep quiet while she is reading a book, she will be angry.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만약 그가 조용히 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동안에?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가 조용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화를 낼 거란 얘기죠. 화가 날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 화가 날 거라고 하는 감정의 조건이 떠드는 거죠. 조용히 하지 않는 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Unless he keeps quiet. unless를 쓰지 X.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감정에 관한 조건은 아직 모르는 거지만 unless를 안 쓴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대부분의 의문문은요. if not을 쓰지 unless 안 씁니다. 자,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하죠. If you can't find the key, how will you open the door? 자, 만약 네가 열쇠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문을 열 건데?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의문문 속에 지금 if와 not이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뭐 자연스럽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바꾸어서 Unless you can find the key. 이렇게 바꾸어서 의문문과 함께 쓰지는 X.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if not과 unless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만약에 좀 헷갈리면 말입니다. 그냥 if not 다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회화하실 때 또는 글을 쓰실 때 말이죠. unless는 안 쓰셔도 관계없겠죠. 아시겠습니까? 정리하면 말이죠. If not, if not이라고 하는 건 즉 가능성 있는 조건문, 잘 모르고 있는 추측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반대인 가정문이거나 뭐 다 쓰입니다. 반면에 unless, unless라고 하는 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능성 있는 조건문, 잘 모르는 거에는 쓸 수 있지만 즉 가능성이 없는 가정문, 알고 있는 사실의 반대에는 쓰이지 않는다. 명심하시고 조심할 건 가능성이 있는 조건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감정에 관한 조건, 이렇게 감정이 나올 때는 unless를 또 쓰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한마디 말씀드리면 일단 unless는 뒤에 가정법이 오지 않고 항상 직설법 문장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f not과 unless 차이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